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자동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저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수년간 일하면서 5천만 원을 어렵게 모았는데요. 이 돈으로 차를 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직장 출퇴근도 충분히 대중교통으로 가능했고 크게 불편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사업 자금이나 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 또 결혼 준비를 위한 귀중한 돈이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자동차 구입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고민 끝에 결국 차를 구입했습니다. 2020년대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후배 녀석은 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열정을 잃고 그간 고생한 자기 인생에 스스로 보상을 해주고자 중형 세단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자동차를 성급하게 구입한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자동차 구입 후 만족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고 자동차 유지 비용 또한 생각보다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또 결혼 준비나 주택 구입을 위한 돈을 다시 모으려고 하니 갑갑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나 가지고 있는 자금을 고려하지 않고 허영심에 충동적으로 자동차 구입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제 후배와 같이 사회 초년생 구독자분들 중 자동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사기 전에 꼭 고민해봐야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차라는 재화의 특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재화 특성상 구매 시점부터 감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가되는 비율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신차라도 단 몇 개월을 타면 수십, 수백만 원씩 값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5년 정도 타면 인기 차량이 아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다면 구매가의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간혹 희소성으로 인해 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클래식카처럼 특수한 차종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즉, 차는 자산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가능성이 큰 집이나 땅은 자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더군다나 자동차를 일시불로 아닌 할부로 구입했다면 부채에 가까운 속성을 띠게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되느냐 부채가 되느냐를 잘 따져야 하고 자산을 늘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차를 사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구매 비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현금, 카드 할부, 리스 등 자동차를 구매할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영업용이 아니라면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경우에만 차를 사는 것이 맞습니다. 또 차를 살 때 약 7% 내외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심에 할부나 대출 등으로 차를 사게 되면 이자라는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무리하게 빚을 내어 외제차를 구입하고 매달 엄청난 수준의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나가는 카푸어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차를 타고 달릴 땐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차에서 내리면 맞이하는 것은 자동차 할부금과 이자로 팍팍해지는 자신의 현실입니다. 이는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자동차를 빚내서 사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는 사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상당한 유지 비용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자동차는 세금, 보험료, 유류비, 주차요금, 정비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장 흔한 2000cc 자동차를 1년에 15,000km 정도를 탄다고 해봅시다. 보험료는 만 30세 기준으로 최초 가입을 하는 경우 약 100만원 정도 들 겁니다. 유류비는 150만원, 자동차세는 52만원, 주차비용, 정비비용, 세차비용, 통행료, 범칙금 등을 보수적으로 50만원 정도 든다고 계산해보면 유지비용이 총 연간 352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더 자주 탈수록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돈을 모아 나가야 하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를 사게 됨으로써 잃어버릴 수 있는 자산 증식의 기회비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을 위해 큰 목돈을 써버리게 되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시드머니를 잃게 됩니다. 시드머니는 사업을 위한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투자하는 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살 돈을 아껴 부동산을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도 오를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어느 수준 이하로 폭락하거나 가치가 완전히 소멸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발생하지 않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구매 직후부터 중고차가 되어 지속적인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또 작은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잔존 가치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는 소비되어 소멸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욜로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주택 구매와 결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지 않은 20, 30대를 중심으로 주택과 결혼 자금을 자동차에 쏟아붓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월세를 살면서 아낀 돈으로 인생을 즐기고 다른 부분을 통해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산 고급차나 외제차를 대출로 구입하는 카푸어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허영심과 과시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자동차 구입 시 고민해봐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차는 감가가 큰 재화이다. 두 번째, 차를 살 때 구입 비용, 유지 보수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차를 구입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기회 비용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자동차 존재가 자신의 근로소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면 생활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사회생활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모은 돈으로 자동차가 아닌 더 큰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이미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젊을 때의 인내는 나이 들어서 복리로 보상받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